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도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생겼다 싶었을 때 이렇게 하나씩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너무 업로드가 늦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합성 단면의 그런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에 문제에서 뭐 만약에 이런 합성 단면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뭐 전체적인 합성 단면의 그 도심의 포인트에서 밴딩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저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단축에서 밴딩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축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했으니까 그 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잘 파악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단면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뭐 계속 T자 형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성 단면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원형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문제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만약에 우리가 이따가 이제 합성 단면을 이제 분할된 단면으로 나눌 거지만, 나중에 나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위에는 반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또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가 있고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어떤 반원이나 원형 같은 그런 두 가지 새로운 이제 단면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문제 풀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우리가 저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레퍼런스 핸드북을 보면서 어떻게 그 적용을 해가지고 이퀘이션에다가 우리가 숫자만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또 보여줄 거니까요. 한번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금 그림은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중요한데, 문제라는 것은 물론 얘가 지금 얘한테 만약에 요렇게 생긴 요런 요렇게 단면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뭐 멤버로서 존재를 한다면, P라는 외력이 떨어진다면은 무조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뭐 밴딩이 어디선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뭐 그 도심의 포인트가 여기라고 하면은 거기 기준으로 밴딩이 발생할 거지만, 문제에서 밴딩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단축에 X축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밴딩이 발생한다면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오는 이 밴딩의 힘을 이겨내는 그 어떤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무엇이느냐,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렇다는 말은 저번에도 다시 뭐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말인데, 역시 이번 이 전체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당연하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그 단면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뭐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전체 합성 단면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구멍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따져볼 건데, 먼저 얘를 그냥 우리가 보기 쉬운 애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면은 지금 이미 직각사각형 되고 반원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반원과 직각사각형 이 세 가지 단면은 전체적인 지금 합성 단면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사실 요 구멍이 나 있는 합성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필요로 한 거니까, 요 구멍이 난 애들까지 이렇게 조금 그림이 좀 작은데 이렇게 따로 한번 이렇게 단면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반원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이 직각사각형 2번, 그리고 요 조그만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얘를 4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역시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i의 x에 대한 그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i의 x라는 것은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임의의 축 x축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12분의 가로 세로 세제곱 뭐 이런 거를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임의의 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의의 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였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평행축 정리에서 배웠던 ixc 플러스 ad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xc 플러스 ad 제곱을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제가 좀 더 편하게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뤘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ix 써놓고, 그때 너무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글씨가 막 다 뚫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좀 해보면은 a랑 좀 d 좀 떨어뜨려서 d 제곱 AD 제곱 이렇게 쓰고, IXC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딴 편에다가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단면, 그리고 4번 단면도 있는데, 4번 단면은 제가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각사각형이 연단축 X축에 이렇게 밴딩이 발생한다면은 이미 레퍼런스 핸드북에서 어떤 식을 쓰라는 게 존재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그 식을 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단면에서부터 이제 A와 D, AD 제곱을 채워 나가야 하는데 1번부터 막혀버렸어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이 반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원의 저 D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해서 모르니까 레퍼런스 핸드북을 딱 찾아보니까 75쪽에 저희가 그때 다루지 않았던 이 페이지에서는 원형과 뭐 반원 아니면 뭐 이런 포물선 모양의 그런 호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반원의 A 값, 즉 이 면적 값인 거죠. 이 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다 지금 레퍼런스가 잘 돼 있는데 전체적인 지름이 이 A라는 그 반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A 값, XC 값, YC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A 값이 필요하니까 이 전체적인 A 값이 필요하니까 파이 A 제곱에 나누기 2를 한다는 건데 이 A라는 것은 전체 2A가 지름이니까 A는 반지름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파이의 A 제곱에 파이의 A 제곱 나누기 2니까 A가 반지름이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cm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반원이니까 파이의 5의 제곱에 2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죠. 뭐 계산은 여기다 그냥 하진 않고 이렇게 적어만 놓을게요. 그리고 D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X축, 새로 생긴 임의의 축 X축에서부터 이 A1번이라는 이 단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거기까지 그 해당하는 수직거리인 Y 값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그 Y 값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하고 딱 보니까 이런 반원의 상태에서는 이 X가 지금 X축이 이 연단축에 있죠. 이 연단축을 기준으로 이 C의 포인트가 어디까지 있냐고 딱 보니까 YC라고 해서 지금 딱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이 XC라는 것은 Y축에서 기준으로 이 도심의 포인트가 A만큼 딱 2A가 전체니까 A만큼 딱 갔을 때 이 XC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고 YC라는 것은 이 X축을 기준으로 4A over 3 파이만큼 이렇게 가면은 그 C에 걸리는 그 도심축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A가 궁금한 게 아니고 4A over 3 파이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4A over 3 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반원의 뭐 도심의 포인트가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제 4A over 3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레퍼런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X축이 지금 이 반원의 연단축에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 YC가 요렇게 된다는 거니까 X축에서 요만큼 떨어진 값이 4A over 3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X축이 아까 레퍼런스 돼 있던 그 X축 연단축이 바로 여기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값이 4A over 35가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이 D 값은 요 값에다가 X축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니까 요 값을 우리가 아니까 요만큼을 더 더해줘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D 값을 구하면은 역시 지금 이 A, 여기 지금 4A라는 것은 A는 반지름의 값이니까 반지름은 5cm가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5에 빨간색으로 썼네.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더해줘야 되니까 2.5에다가 4를 더한 6.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곱을 하면은 74.3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이 D제곱, A에다가 D제곱을 하면은 2919. 이게 어쩔 수 없이 소수점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던데, 그래도 이렇게 숫자가 많은 값일수록 웬만하면 좀 이 소수점 포인트를 한 3자리까지는 이렇게 쓰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좀 오차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자, 2번은 뭐 직각사각형 우리 뭐 너무나 쉽죠.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일단 2번에 대해서 직각사각형 넓이를 하면 2.5 곱하기 요 길이는 요게 5니까
5니까 10이 되겠네요. 10 곱하기 2.5니까 25가 되겠고, D라는 것은 지금 이 2번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심의 포인트는 2.5의 이 가운데 지점에 있는 거기에 이제 해당하겠죠. 새로 생긴 임의축 X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수직거리라는 것은 2.5의 반이면 뭐 1.25가 되겠고, 1.25에다가 이 4를 더한 5.2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D제곱이라는 것은 5.25를 제곱하신 다음에 27.5625가 되고, AD의 제곱은 얘로 곱하면 되니까 689.06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자, 3번은 이제 원인데, 여기서 뭐 이따가 이거는 뭐 진행을 하면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원에 대한 뭐 넓이 파이 r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이 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것은 단면인데 A가 지금 반지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파이 A 제곱으로서 우리가 면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3번은 파이의 A가 지금 반지름인데 여기 R이 1cm라고 적혀 있으니까 1의 제곱에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고, D라는 거 역시 임의축 X축에서부터 이 원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심의 포인트까지 수직거리인데, 얘는 이미 우리가 원형이라는 것은 뭐 원형의 도심은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지만, 뭐 혹시나 잘 뭐 기억이 안 나신다 했을 때 여기서 딱 보면은 XC라는 것은 YC라는 것은 결국에 Y축에서 A만큼 떨어진, X축에서 A만큼 떨어진, 결국 이 전체 전체 도형의 정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 표를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어쨌든 이 원형은 지금 이 직각 사각형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지금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심의 포인트까지의 수직거리는 이 X축에서부터 요만큼이니까 2.5에다가 4를 더한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6.5가 되겠죠. 4 더하기 2.5니까. 그 다음에 6.5를 뭐 이제 제곱을 해주시면 42.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AD의 제곱이니까 132.732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4번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한다고 했는데, 뭐 일단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 A와 D 값의 제곱에 대한 것을 구했으니까 이제 IXC 값을 또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IX의 뭐 1번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쳐보면은 우리가 AD 값은 구했단 말이죠. AD 값은 2919.325인데 뭐 어쨌든 IXC의 1번에 더하기 AD의 제곱이 될 건데, 이 IXC의 1번 값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고 한번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반원이었으니까 반원이 요 X축이 여기 있을 때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단면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단면 이차 모멘트 IXC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A 4제곱, 뭐 9파이 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라는 것은 반지름의 값이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IXC의 1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구나.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A 4제곱, 9파이 제곱, 마이너스 64, 72분의 파이니까 제가 는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A에다가 반지름 값인 5인치를 넣으면 되겠죠. 5의 4제곱에 9파이 제곱 마이너스 64 72분의 72 나누기 또 파이 더하기 AD 제곱을 또 더해야 되니까 AD 제곱은 우리가 아까 표에서 구해놨었죠. 2919.325가 되겠죠. 뭐 얘를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이 되게 어렵네.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2987.923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 역시 I, X, C, E. 이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 I, X, C, E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니까 직각사각형에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세제곱이랬죠. 그러니까 12분의 가로라는 것은 뭐 이 밴딩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엄지가 찍어 들어가는데, 엄지와 평행한 선분의 길이니까 2번 단면이 가지고 있는 가로의 값은
여기가 5cm니까 5니까 전체인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얘가 10이니까 세로는 2.5가 되겠네요. 2.5의 세제곱이다. 여기다가 더하기 AD 제곱은 요 아까 689 062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5의 세제곱 곱하기 10 나누기 12 더하기 689.0625 702.083이 나오고요. 자, IX 3번이라는 것은 IX의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단면 2.5m에다가 AD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원형에 대한 단면 2.5m 우리가 또 모르니까 다시 한번 레퍼런스 핸드북 75페이지를 보시면은 원형이 존재했을 때 뭐 X라는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레퍼런스가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XC 즉 이 전체 전면에 전체 이 도형의 도심의 포인트를 지나가는 그런 밴딩 모멘트를 이겨내는 단면 2차 모멘트를 필요로 한 거니까 4분의 파이 A 4제곱이 되고 그 A는 반지름의 길이다. 4분의 파이 A 4제곱이에요. 4분의 파이의 A의 4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이 A가 우리는 여기 이게 조금 너무 크네요. R이 지금 1cm인 걸 아니까 파이의 1의 4제곱이 되겠고 역시 AD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구했으니까 132.732가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133.517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 다 더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있죠. Y의 X에 4번 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4번 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또 한번 빠르게 설명드린다면은 74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직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레퍼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X축이 여기 지나가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모멘트 2차 모멘트들을 이렇게 구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 지금 4번 단면만 딱 본다면은 밴딩 모멘트가 바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연단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런 뭐 평행축 정리를 통해서 물론 구해도 되지만 이미 연단축 X가 여기 존재했을 때 3분의 BH 세제곱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거기 갖다가 그것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다는 거죠. 뭐 3분의 BH 세제곱 뭐 역시 3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세제곱이니까 가로라는 것은 밴딩이 생기는 엄지가 들어가는 그 방향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니까 4번 단면에서는 2cm가 가로가 되겠네요. 2 곱하기 세로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의 세제곱 곱하기 2 나누기 3 하면은 42.667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다 더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 합성 단면에 대해서 지금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그 구멍이 나 있는 애가 가지고 오는 단면 2차 모멘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지금 1, 2, 3, 4번에 대한 전체적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3번이 가지고 있는 그 단면 2차 모멘트 값만 탁 빼주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이 구멍난 전체 합성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3번만 빼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뭐 i의 뭐 진짜 그 값은 뭐 토탈이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i의 뭐 1번 이렇게 그냥 쓸게요. 1번에 i의 2번에 더하기 i의 4번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 조그마한 원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거죠. 1번 뭐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제가 대입을 그냥 여기다 쓰지 않고 대입을 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헷갈린데 지금. 그러면 3599.156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C가 되겠네요. C가 이제 3600cm의 4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뭐 사실 지금 제가 좀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에서 그런지 이게 지금 종이가 좀 한눈에 안 들어와서 조금 불편함은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합성 단면이라는 것이 항상 직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방금과 같이 반원이나 이런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뭐 이런 12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세제곱처럼 쉽게끔 이렇게 도출해낼 수 없으니까 레퍼런스 핸드북에 써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만 우리가 잘 대입해서 이미 이퀘이션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뭐 숫자만 잘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면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뭐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